중대사고 때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됩니다. 기업들은 앞다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.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특별한 분을 만나봅니다.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모든 내용을 손익찬 변호사와 함께 알려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. 얼마 전 평택항 산업재해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시청자를 위한 시민데스크답게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자 건강권 팀장으로 계신 손익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네,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요즘 뉴스에서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.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단 그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이제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중대산업재해는 이제 흔히 아시는 대로 이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인 거고, 중대시민재해는 이제 세월호 참사와 같이 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건물을 이용하면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조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사망하고 다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서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. 네.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좀 관련된 법은 없었나요? 예, 관련 법들은 이제 다 있었습니다. 뭐 이제 산재 분야에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요. 최고 경영 책임자가 아니고 많이 올라가봤자 뭐 한 관리소장이나 현장소장 정도만 책임을 묻게 되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청을 처벌할 수 있는 법,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. 꼭 이 형사처벌이 그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렇게 돼야 이 사람들도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. 저희가 변호사님을 6월에 첫 손님으로 모셨어요. 근데 이유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6월에 시행령을 앞두고 입법 예고를 이제 한다고 전해졌거든요. 근데 궁금한 게 1월에 이미 이제 법이 만들어졌잖아요. 근데 이 시행령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 법률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. 다른 말로 뭐 대통령령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행령이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다고 들었어요.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?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, 하나는 이제 경영 책임자가 지는 이제 의무가 어떤 내용이 될지, 결국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감독할 의무 포함될지, 아니면 근로기준법까지 나갈지, 이제 근로기준법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과로사에 대한 감독 책임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거기서 나아간 또 자살로 인한 감독 책임까지 이제 사업주에게 이제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, 또 하나 이제 직업병의 범위에 있어가지고 이제 급성 중독만 이제 포함이 될지, 아니면은 과로사나 괴롭힘, 이제 하다못해 이제 근골격계 질병도 이제 포함이 될지, 이제 그런 게 이제 다툼이 될 겁니다. 아니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 비해서 이 법적인 제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산재 사고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실제로도 그런가요? 우리는 이제 한 700개, 800개 정도의 이제 제재 규정을 이제 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.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? 네, 법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,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이렇게 정했었다가 1972년도에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 산업의 변화도 따라잡을 수가 없고, 모든 걸 어떻게 다 미리 놓고 그걸 감독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1974년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는데요. 그 내용이 뭐냐면은 포괄적으로 의무를 줘야 된다. 사업주에게 하나하나를 미리 정해둘 것이 아니고, 그리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자기 사업적인 현실에 맞게 규제 내용을 스스로 정하게끔 하고, 그거를 못 지켰을 때 엄벌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약간 자율적으로 권한을 좀 주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사업주에게? 쉽게 말해서 공부를 시킨다고 할 때 뭐 영어 학원 다니고 수학 학원 다녀라라고 하는 거랑
알아서 90점 맞아라라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. 어렵죠. 굉장히 어렵죠. 네. 또 하나는 이제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사망 사고 터졌을 때 사업장에 갑니다. 대기업 사업장에 수백 건의 사항을 해요. 네. 과태료가 거의 억 단위로 과태료를 물리고 관련자 형사처벌을 넘깁니다. 네. 근데 몇 년 뒤에 가면 똑같아요. 항상 반복되잖아요, 네. 사고가. 이 말은 뭐냐면은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해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를 않는 거예요. 근데 물론 기업의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또 어디서 기사를 봤었거든요.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 경영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에 관한 그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이제 하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.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안전보건 조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생각보다도 네. 어떻게 보면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평소에 교육을 잘하고 노력만 기울인다면은 많은 어떤 설비를 막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어도 충분히 인적인 조치로도 가능하거든요.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도 이제 앞다퉈서 내용을 보도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언론이 산재 사고에 대해서 다루는 무게감? 뭐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? 속보 경쟁으로는 이제 많이 나오는 거를 봤는데 그런 것들이 뭐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처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속보가 계속 나와주고 그래야 네. 주의 환기가 이제 되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그 하나의 사건에 관해서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추적 관찰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사고 같은 게 어떤 CCTV가 나왔다, 현장 노동자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그 뒤에 이제 원인 조사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한 1년 뒤에 그 사업장 가보는 거예요. 잘 지켜지고 잘 있는지. 지켜지고 있는지 작년에 사망 사고 나서 이런 대책들이 시행이 됐는데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아마 그것도 굉장히 보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약간 이거는 언론에 앞으로 이렇게 보도해야 할 역할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? 지금까지는 이제 현장 관리자들이 뭘 잘못했는가 위주로 봤다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에는 그 원인들을 타고 넘어가서 경영 책임자 혹은 원청이 뭘 잘못했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고의 표피적인 면이 아니고 구조적인 면까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언론과 이제 시민들의 관심도 오히려 그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이 법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좀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? 하루에 이제 산재 사고만으로 2.4명이 사망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보도되는 것은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. 근데 이게 더 이상 우리나라가 뭐 개발도상 국가도 아니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작년에 중대재해법을 만들 때 거의 50% 이상이 다 여론조사에서 찬성을 해서 됐는데 이 여론을 이제 정부와 사법부에서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요즘 너무 연일 반복되는 이런 노동자 사망 사고 때문에 전해드리는 저희도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앞으로도 좀 노동자의 그 건강권 위해서 힘써주시고요.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